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신비한 멘토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 어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오늘도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대외적인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목도 그다음에 투자적인 심리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더 알차게 좀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시황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하락세입니다. 0.2%대의 하락세 보이면서 1974.8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는 4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급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움직임 거래소 시장에서 좀 짙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관이 1,600원 넘는 매도 우위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1,100억 원대, 보험, 투신 쪽, 사모은행 쪽에서의 매도 움직임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계속 사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개인 현재 2,0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지수는 하락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은 반등해주면서 0.9% 정도의 상승세고, 현대차가 시장 대비 강합니다. 2.2%의 상승세.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도 상승세. 하지만 한국전력만 유일하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에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6위에서 10위권 내 종목군들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상승세, SK하이닉스과 삼성생명도 상승세인데 삼성물산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락 움직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위권에서 20위 내 종목군들은 상승보다는 하락 숫자가 더 많습니다. 먼저 신한지주, 기아차, 포스코, LG화학 모두 하락세고, SK텔레콤은 반대로 2.8% 정도의 상승 움직임이고, 16위에서 20위권 내 종목군들은 전부 다 상승세인데 SK이노베이션만 보합권입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 SK, 아모레G 같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다는 거 20위권 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업종별 흐름도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높은 업종 상승률은 통신업종입니다. 2.3%까지 상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유일하게 코스피는 2% 넘는 업종지수로 통신업종을 이름을 올렸고,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도 상승세지만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정밀, 종이, 목재, 철강, 금속, 음식료, 섬유, 의복 같은 업종군들 대부분 좀 하락세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 좀 혼조 양상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상승세, 하지만 전체적인 업종 분위기는 좀 부진하면서 약간은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 그다음에 혼란스러운 장세의 흐름이 코스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고, 코스닥에 대한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692.66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42% 정도 하락한 추세인데요. 장중 한때는 690포인트를 돌파하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 세력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단기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고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일 장 또 조정을 받고 내려간다면은 690포인트 하락 부근에서 조금 밑에 690포인트 아래에서 조금 놀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 조금 매수하셨더라면 내일 분할 매수하셔서 2차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러면은 지수가 조금 반등할 때는 수익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본다면 개인이 조금 많이 샀습니다. 485억 원 정도의 매수세.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90억 그리고 226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상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서 조금 내려갔지만 조금 이번 주 말쯤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사이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트리온이 0.7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0.53%, 0.43%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지만 지수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하지만 지수가 반등할 때는 어떠한 큰 움직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인 만큼요. 조금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분할 매수로 접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동서도 오늘 0.45% 정도 하락한 추세입니다. CJ ENM은 2.3% 정도로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조금 키워가지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메디톡스도 0.80%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군들도 살펴본다면은 바이로메드가 1.02% 그리고 코미팜이 1.41%씩 하락 그리고 로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 1.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주 약간의 돌파, 고점 돌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14만 원대를 돌파한다면 상당히 큰 반등 그리고 큰 시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조정은 역시나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볼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2.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저점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장에서는 조금 큰 반등 모습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케어젠이 0.6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11위권에서 14위권까지는 상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2.6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1.12% 그리고 제넥신이 조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5.89%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이런 반등하는 장면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모레장도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큰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조금 많을 것이다. 그만큼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매수에 조금 가담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가 2.48% 정도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할 건데,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가능한데, 전화 상담은 지역번호 서울 02-3153-2611에 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상담 가능하고,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013-3366-226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에 대한 사항 남겨주시면은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투자 고지 해드릴 건데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언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흥하해운입니다. 문자로 진행하겠고요. 29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흥하해운 1,480원에 20%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이죠. 조선업종들이 전부 다 바닥권에 있는 만큼 흥하해운도 혼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현대상선이 많이 이끌고 올라가면서 흥하해운과 같이 동종업계들이 같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상선을 조금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상선을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제 조금 부채 이슈라든지 용선료 좀 하락 그리고 협상 재협상 등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15,000원 라인대 그리고 20,000원 라인대를 조금 뚫고 올라간다면은 흥하해운과 같은 해운업들 그리고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1,480원이라면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지금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없이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번 정도의 슈팅이 나오면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매수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단기적이 아닌 중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은 한 3개월, 6개월 이내에 슈팅 한번 그리고 조금 우상향의 추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시고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추가 매수 자리도 된다. 1,300원 부근대 1,33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600원대가 단기적인 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쪽 만나면은 다시 한번 맞고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1,600원대에서는 물량 조금 줄이셔서 수익 챙겨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로 온 종목입니다. 부방이라는 종목이고 5,48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5,480원이면 지금 현재가가 5,090원이기 때문에 손실 중이십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방 같은 경우에는 쿠첸이라는 전기밥솥 비롯한 가전제품에 관련된 기업이다. 물론 분할을 통해 갖고 지주회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전제품에 대한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그리고 전기밥솥 관련된 부분에 대한 테마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약간 좀 정치 관련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2월달 3,000원대 초중반이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한 5,000원대까지, 그 다음에 많게는 7,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2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3개월 안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실적 관련된 기대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정치 관련 테마주로 약간은 시장에서 휩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것은 곧 하락에 대한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자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정치 관련 테마주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는 좀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정치 관련 테마, 어떠한 후보가 어떠한 지지율을 보일지는 뭐 전혀 예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의 비중을 만약에 정치 테마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담으셨다. 즉,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지금 드리겠고, 나머지 물량 절반 정도 줄이시고 절반 정도의 물량이라고 한다면은 한 6,500원 정도의 정치 관련 테마가 불었을 때는 다시 한번 급등 양상도 뭐 한 번에 10% 20%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10%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6,500원 목표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그 다음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올 하반기 이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 줄이고 나머지 비중에 대한 물량만 갖고 가자라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손절과 관련된 부분은 4,800원 이탈 시에는 무조건적인 전량 손절에 대한 의미를 꼭 인지를 하시면서 단기 홀딩 어느 정도는 일부 물량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테라세미콘. 테라세미콘이고요. 26,500원에 10%. 26,500원에 10% 정도. 네네. 지금 현재가 부근이네요. 네네. 예, 지금,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며칠 됐는데요. 예, 예. 이게, 올로 갈 건지, OLED 뭐 저거라 해서, 네. 사놨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10% 비중이면은 지금 가격에 들어가셔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길게- 끌어올리려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세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네. 네, 그리고 테라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2013년에 500억이었는데 올해 1,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매출이 거의 3배 정도 늘었죠. 네. 네, 그만큼 아주 안정적인 회사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조금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계약들로 통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고점 자리죠. 36,000원대가 굉장히 뚫기 힘든 라인이에요. 지금부터가 많이 힘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일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고요.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하다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네. 네, 그렇게 친다면은 조금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3만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 3만 원은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조정을 받을 때는 10% 정도 보유를 하셨으니까요. 조정을 받을 땐 조금 더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23,000원대가 이제 조정받았을 때 최고 끝자리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23,800원 선이 된다면은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때 그렇게까지 내려가요? 조정을 받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흐름만으로 살펴봤을 때요. 네. 올 3월쯤에는 23,800원 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 거기까지 내려가는 걸 겁내실 게 아니라요.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아주 건전한 기업이라고 본다면은 3만 원 돌파 예상한다면 주가가 항상 일직선으로 안 가잖아요. 네네. 예, 그럼 내려갈 땐 더 담으시면 수익은 2배로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더 마음을 침착하게 먹으시고 23,800원 있죠? 네,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다면은 추가 매수 정도를 해보는 것도 제가 추천드려보고요. 네네.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34,000원 선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34,000원이 되면은, 조금 수익을 실현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자. 왜냐하면은, 거기를 뚫고 35,000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맞고,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을 조금 챙기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고 가면 되겠네요. 네, 들고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성창기업지주 네, 성창기업지주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800원 10%요. 3,800원 10% 지금 손실 예, 예. 중이신데요. 네, 제가 이거를 네. 저번 주 정도에 한 3,800원대에 샀거든요. 3,840원대에 샀거든요. 네. 근데 줄줄 새버리네요. 네. 우선은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손실이 나셔갖고 좀 부담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100% 제가 기업 내용을 알고 한 게 아니고 네. 아침 방송 보다가 제가 급하게 매입을 해버렸어요. 비중, 네, 그래도 비중은 뭐 다행히 많이 담지는 않으셨네요. 얘는 좀 불안하네요. 다른 종목은 좀 알겠는데. 네네. 우선은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이 뭐 좋다 나쁘다 할 정도의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데요.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은 사실 흑자 전환된 이후에 흑자폭이 이제 더 커지느냐, 그렇지 않냐 상당히 좀 중요한 길목에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업종도 모르세요? 이 업종? 종목이 된 업종? 뭐 건자재 쪽이라고 하던가요? 예, 종이목재 쪽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목재 산업에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데요. 흑자 전환된 이후에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상에 대한 패턴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 11월을 12월, 9월, 8월 저점을 해서 2,000원, 500원대에 저점을 해서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약간 꺾였다. 액면 분할하기 전에 대규모 24%에 한번 급락을 맞은 이후에 완전히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신 타이밍이 개인적으로 뭐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바닥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제가 내리는 거는 괜찮은데 네. 얘가 매수가까지는 가는가요? 예, 우선은 사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추세가 좀 하락 추세가 아까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가는 올 수는 있겠지만 언제 올지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고 아주 위험한 종목은 아니죠. 예, 아주 위험한 종목은 아닌데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는 있는 게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에 대한 추이가 빠르게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성창 기업주주라는 종목에 대해서 올해 연초 한번 엄청나게 관심을 쏟았다가 또 관심이 한번 쏟으면서 2, 3개월 정도의 상승세가 보였는데 이제는 관심이 좋아지는
늘어나는 시점이 아니고 줄어드는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내가 산 종목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수익이든 손실이든 어쨌든 간에 불안감을 갖고 주식을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요. 뭐 다른 종목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장 기업주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하시면 자르시고 차라리 내가 마음 편히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심리적으로나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물타기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러한 종목, 물타기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시장이 급락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단기 악재인데 금방 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상황이 나왔을 때만 물타기 전략이 필요한 거지 지금 물타기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만 더 커지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군들 포트 내에 아마 좋은 종목군 갖고 가셔갖고 지금 힘을 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종목으로 좀 더 추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내일만 그래요. 예, 그러시구나. 예, 우선은 성장기업 지주는 좀 정리하시고요. 시청자님께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종목 또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로 상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6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LG화학입니다. 29만 8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15% 정도 보유하셨고요. 오늘이라도 매도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학주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 조선업종들은 저점이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면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매수가가 조금은 다소 높은 편은 있지만 지금 20만 원대의 바닥권을 확인하고요.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우상향으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업종이지만 유가가 올라갔을 때 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2차 전지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 테마,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내년 정도의 상용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한번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이전 기간에 많았습니다. 그 매물을 소화하는 작업이다라고 본다면요. 이 정도의 조정 기간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가 지금 26만 5천 원 선이 또 바닥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를 조금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33만 8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 구간 조금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33만 원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면서 40만 원과 3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조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오고 있고 이번 저점 바닥 라인에서 만약 조금 기관의 매수세가 한 달 이내에 붙어준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유하시고요.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이런 LG화학과 같은 우량주들은 조금 더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거든요. 이 종목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다른 비중으로는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수익 챙겨보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만 8천 원 정도 드려보고요. 추가 매수가는 26만 4천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조금 더 담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65,000원, 비중은 20%, 전망에 대한 부분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가 급등 양상 보이면서 상당히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의 주도 종목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 요인도 생겼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급등 양상이 시작됐던 가격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좀 홀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 관련된 업계 내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관련된 산업군들, 그 다음에 향상제를 비롯한 이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강점들이 부각이 되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를 넘어서 한 69,000원 혹은 7만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관련된 부분은 머지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6만 7, 8천원, 6만 9천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얘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점 주봉의 형태로 놓고 봤을 때에도 뭐 그렇게 부담 요인이 없는 것이 최근에 음봉 전환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래도 전주에 대한 양봉 형태로에 대한 부담 요인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월봉 형태로 전환됐을 때에도 3개월 연속적인 하락 움직임에서 이제는 약간 턴어라운드에 대한 움직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6만 7, 8천원 정도까지의 상승 움직임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심리 좋았다, 나빴다, 조금은 냉탕과 온탕이 온도차가 상당히 좀 심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 온도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즉 다시 한번 상승할 종목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종목군 중에 인트론 바이오가 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설정 69,000원, 손절가는 6만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네, 다름 아니고 어제요, 동방선기, 동방선기요. 네, 6,100원에 한 번에 들어갔거든요, 30%. 6,100원에 30%를 한 번에 들어가셨네요. 네네, 들어갔는데 어제도 좀 고점이었는데요. 네. 어제도 많이 빠졌다가 오늘 네. 강세를 출발해서 5,900원대까지 가서 좋아했더니 예. 금방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오늘 6,150원 갔다 왔는데요. 그랬어요? 예. 아우, 그래서 좋아했더니 순식간에 또 마이너스가 돼버렸네요.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순 없는 거죠. 이거 차트를 매일매일 뭐 1분 1초 안 빼놓고 보고 계신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6,150원 갔다 온 것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5,900원대까지 봤어요. 5,900원까지는 받고 그 이후로는 네, 못 받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서 그런 건지. 그렇죠. 이 종목이 하루에 변동폭이요 15%, 20% 정도가 돼요. 예. 하루에 20%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에요. 예. 지금 시청자님이 여기에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매매하세요? 제가요. 네. 요새 급락했잖아요, 지수가. 예. 그래서 손실본 종목을 네. 만회하려고 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이제 테마가 아직 네. 뭐 다음 주 24일 날 발표라고 하니까 그렇죠. 변동폭이 심할지라도 매도가를 그렇죠. 얼마에 미리 좀 걸어놓을까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빨리빨리 나오고 반등폭이 상당히 커요. 네네. 뭐 반등 한번 나온다 치면 윗골에 한번 훅 달았다가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도 내려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시면은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나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팔리게끔 해줘요.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매수가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걸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걸어놓으려고요. 지금 6,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6,100원에 50% 거시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6,100원에 거셔서 물량을 일단 줄이시고요. 네. 나머지로 6,400원 정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본다면은 약 한 5% 정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5% 구간에서는 꼭 챙겨서 나오자. 5%도 굉장히 고마운 수익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이상 올라간다면 슈팅 날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5% 구간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리고 이런 종목 수익 많이 하시려고 들어가신 건 좋은데 네. 위험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고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지수 빠질 때. 네.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또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에 나와서 다른 데에서 만회를 해라. 그렇죠. 이 종목은 너무 위험해서 손실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테마가 살아있어서. 그 테마가 재료가 공개되면 이거 급락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미량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테마로 올라간 건 또 테마로 끝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6,100원쯤에는 물량 줄이고 6,400원 선에서는 수익 조금 챙겨보자라는 전략 한번 네네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 상담은 잠시 쉬었다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드릴 건데, 현재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분 전보다 좀 더 하락폭 커지면서 0.5% 정도의 하락 마감 예상되면서 1969.08, 1970포인트 아래에서 현재 마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관련된 마감 예상 체결 상황도 전망해 드리면, 외국인 1,100억 원대 매도 우위 예상, 기관이 1,600억 원 넘는 역시나 매도 우위 예상입니다. 다만 개인이 2,200억 넘는 매수 우위가 예상되면서 외국인 기관 상근의 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수급 주체 모두 매도세에 좀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 삼성전자, 강보합권 0.3% 상승 마감 예상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면서 1.4% 정도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권에서 10위권 종목군들,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하이닉스는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지만은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다음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면은 신한지주, 포스코, 기아차, LG화학가전 종목 쪽에서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KTNG만이 나홀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예상 체결 지수도 간단하게 확인해 드리면은 현재 통신업종,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만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 섬유, 의보, 의료정밀, 철강, 금속, 종이목재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마감 상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693포인트 언저리에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692.39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0.46% 정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본다면 외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외인과 기관이 많이 나갔는데요. 개인이 484억 원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은 259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58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내일 장 저 밑꼬리만큼 내려가는지 아니면 윗꼬리만큼 양봉으로 마감하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갭 하락 후에 양봉 마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조금 지수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오늘 1.04% 정도로 하락 마감 중이고요. 카카오가 0.53% 정도로 강보합권 마감입니다. 동서도 마찬가지로 0.60% 정도로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CJENM은 2.17% 정도로 하락 마감이지만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추세는 우상향으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메디톡스는 1.08% 정도로 상승 마감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로메드가 1.23% 정도 하락, 코미팜도 1.34%, 컴투스도 1%대, 파라다이스도 1.5%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로엔만이 1.48% 정도 상승 마감 중입니다. 하지만 마감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요. 케어젠이 0.6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2.48% 정도 하락, 그리고 SK머티리얼즈, GS 홈쇼핑, 그리고 CJ 홈쇼핑은 보합권, 나머지는 1%대, 2%대의 상승 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조금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코데즈 컴바인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되기 때문에 코데즈 컴바인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6월 14일 화요일자 마감되었습니다. 어제장과도 좀 더 다르게 반등을 기대했지만 하락세가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은 많이 좀 완화되었다라는 거, 브라시스만 거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무게가 얼마든지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도 함께 남았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마감 집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마감되었습니다. 0.36% 정도의 하락세로 현재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정확하게는 1900
72.01포인트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전 거래 대비해서는 7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8% 정도의 하락세였습니다. 692.94에서 오늘 장 마감을 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2.포인트 정도의 하락세 진행되었습니다. 양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드릴 건데 먼저 제2기획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3% 정도의 상승세 보였는데 장중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6% 정도, 10%까지 상승세가 나왔다. 오히려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은 상승세를 제한시켰던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였다. 하지만은 광고 기획사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제2기획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삼성그룹 자체적인 또한 전체적인 적극적인 마케팅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은 논하기에는 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 인지하실 필요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 종목은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52주씩 저가인데 무학이 52주씩 저가 나왔습니다. 사실 무학뿐만이 아니고 뭐 비슷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혜 양조 같은 종목군들 무학의 차트와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것이 보혜 양조 차트인데 뭐 어떤 게 어떤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수 시장을 비롯해갖고 지방 주류 업계가 수도권으로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작년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수도권 진출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실질적인 점유율 상승은 기대만큼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작년까지의 대체 상승 흐름이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무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마케팅 비용에 따른 실적 불안 요인들도 작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히 52주식 저가가 아니다라는 거 과거와 같은 테마 형성이 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접근할 때 보수적으로 좀 주의를 요하셔야 되는 특징주로 선정을 해봤고 코스닥은 어떤 특징주 올라오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으로 특징주는 저는 S넷으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S넷이 오늘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요 9%대의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슈는요 LG와 삼성이 19조 정도 스마트홈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수혜로 조금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스마트홈 시장이 2020년에는 71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는 만큼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경동 나비엔이라든지 뭐 현대 리바트와 같은 관련 종목들, 스마트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슈가 나온 날이 이전 저점 자리입니다. 계속 저점 자리의 6,000원 라인대를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지라 하는 딱 그 순간에 이슈가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전 고점 자리죠. 9,5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전에 물려서 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9,500원까지는 한번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9,500원을 돌파한다면 한 단계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충분히 S넷과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장을 꾸준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저는 뉴프라이드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오늘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 10%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슈가 파산 신청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채무자가 이제 뭐 김모 씨라고 하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서를 접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이슈 뉴스가 그것은 그냥 서로 간의 시비 거래 분쟁으로 따른 해프닝이다. 펀드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올 법도 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트 모습이고 지금 중간 정도에서 상승과 하락, 그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에서 지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 악재일지 호재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물량을 받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원 선을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은 약간의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셨던 분들도 거기에 조금 맞춰서 대응 관점을 세워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도 확인드렸고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 중요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직격타로 맞고 있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가 떨어진다, 코스피가 빠지고 있고 뭐 지금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있다,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나갈 것이다, 뭐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 지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브렉시트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브렉시트가 발생이 된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골목에서 놀고 있다 보면은 골목대장이 생기고요. 무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 있는 둘째가 골목대장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인데 내가 대장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수혜를 주지 않느냐 하고 대장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집단 안 할래 라고 영국이 앙탈 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가 흔들린다. 저는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흔들리고 있다라면 단기적인 악재라고만 생각을 하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브렉시트는 저는 발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브렉시트가 찬성이 돼서 결행이 된다 하더라도 2년 정도의 협상 기간을 가져야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만큼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만이 위축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지수가 빠지는 것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가 지금 이제 또 브렉시트 때문에 600포인트, 18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은 바꿔도 될 것 같다. 왜냐면요, 이젠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수출업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고 점점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브렉시트와 같은 이슈, 잘 되지 않을 브렉시트인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보시고 이러한 이슈, 단기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는 매수에 가담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이슈를 브렉시트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네, 모든 시황 및 특징주 이슈를 점검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진행해드릴 건데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서울 02-3153-261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상담 가능하시고 문자로 남겨주실 분들은 013-3366-226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사항 남겨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1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슈넬 생명과학 매수가가 8,000원이고 3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을 조금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조금 마음 아픈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 번째 고점을 만든 자리,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상단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조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세 번 고점을 맞고요. 돌파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네 번째 다시 한번 8,000원 라인대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지 라인이 6,2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어야만 8,000원까지 한번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6,000원에서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한 달 새에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조금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8,000원대가 된다면 보유 비중이 30%는 조금 많아요.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다. 8,000원 이번에 한 번에 돌파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한번 막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000원대 비중을 조금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30%에서 50% 정도의 비중은 줄여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받을 때 다시 그만큼 매수하셔도 좋으니까요. 8,000원대는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목표가로는 9,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ENM이에요. 예, CJENM이고요.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77,100원 20%야. 예,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는 77,000원에 매수하시면 지금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본종까지 왔다가 사실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되면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시장이 좀 하락하기 때문에 CJ ENM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보다도 CJ ENM의 주가 상승세가 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방송이면 방송, 뭐 영화면 영화 할 것 없이 CJ ENM의 컨텐츠 제작 능력 및 그에 대한 인지도는 더욱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 설정은 8만원 이상으로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시청자님께서 맨 처음에 77,000원을 매수하셨을 때는 목표가 얼마 잡고 매매하셨나요? 아니, 요는 뭐 그렇게 약간 중기로 보고 한 8만원, 요리 8만원 이상 좀 보고 들어갔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조정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예, 조정 받은 거는 뭐 시장의 영향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뭐 CJ ENM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은 얼마든지 8만 원 언저리까지는 급반등을 보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이상에서 팔자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시청자님께 생각하셨던 대로 중기로 만약에 갖고 가신다, 뭐 한 4에서 한 6, 7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85,000원 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이지만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번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단기로는 8만원, 2차적으로 중기로는 85,000원, 장기로는 52주신 고가 부분이 있는 95,000원 정도까지 잡고 단기별로 매매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가장 좋은 종목, 가장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고르셨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EM 코리아요. EM 코리아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6,100원에 네, 몇 20%예요. 20%요? 예. 6,100원이면, 네, 좀 손실이 크네요, 그죠? 그러세요. 한 30% 정도 손실인 것 같은데, 예. 야, 이거 좀, 마음 이거 고생이 좀 많으시겠어요? 진짜 고민이 많아. 이 노후에 이거, 그거, 네, 이게 좀, 이거-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장기 투자를 원치 않게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지 약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딱 1년 정도 고점에서 사셔서, 밑에 내려왔을 때 바닥권이긴 한데, 바닥을 잘 지켜내면서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예. 네. 바닥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고, 지금 4,000원대에서는 저점을 만들고, 5,000원대에서는 고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말은 저기서 누군가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매수하는 주체가 언제 가격을 끌어올릴 거냐라는 것은 이제 그 매수 주체 마음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주인이 있다, 여기 들어와서 뭔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끌어올릴, 이제 이슈를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생을 조금 하셨는데,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가면서, 조금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물량 소화를 조금 하면서 물량 테스트하고 이제 조금 매집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길어봐야 올 말 정도에는 슈팅이 크게 터지면서 6,1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는 조금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20% 정도면은 비중이 뭐 괜찮은데 혹시 현금 여유가 조금 있으신가요? 예. 현금 여유 좀 있으세요? 아니,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만 딱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 네, 혹시나 뭐 다른 종목 수익이 나셔가지고 뭐 현금 비중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 4,300원 이하 정도에서는 매수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6,100원 선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6,100원쯤 되거든요. 네, 6,100원 오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네, 그때 한번 또 연락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한 말쯤 되면,
그냥 한 말까지 좀 기다려봐요. 예, 한 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말이 아니더라도 6,100원이 오면 바로 한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예, 아모텍 매수가 비중 얘기해 주십시오. 매수가 19,700원에 25%입니다. 네, 거의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한번 21,000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4% 정도의 하락세입니다. 한 750원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게 한 18,000원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도 이제 마감이 됐는데 내일 장,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에 18,000원에서 과연 변동성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18,000원 전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간주는 보일 수가 있는데 너무 급격한 하락세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지금 뭐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가격대가 18,000원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17,000원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14,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저가 17,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2만원 이상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2만원에 대한 목표가 제시는 좀 어렵다. 하지만 2만원대 매수가 부분까지는 좁은 박스권, 지금 18,000원 부분에서 만약에 하방 경직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은 2만원 정도까지는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박스권 매매를 통해 갖고 매수가 부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올라왔을 때 아니면 그 언저리 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분기 그다음 하반기 아직 전망이 확실하게 나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망이 나온 이후의 대응 전략 재차적으로 짜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서둘러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예,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서 말씀드린 17,000원이 빠르게 강하게 이탈되면은 사실 손절을 하고 더 밑에서 잡으시는 것이 아닌데 개인적인 의도 생각이고 또 바람이 18,000원 부분에서는 좀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과거에도 18,000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뺀 거 같아갖고 불안해갖고 말이에요. 예. 우선은 뭐 시장도 그렇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과거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기간 매수장이 좀 소화목이 좀 보이는데 최근에 기간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물이 좀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조금씩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급락 형태는 좀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상담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서울경제 신규현 멘토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